안녕하세요. 반복된 역사입니다. 오늘은 한중일 삼국의 신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은 코카서스 인종이 아닌 아시아인 중 제일 큰 키를 가지고 있죠.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큰 키를 가지고 있었던 일본은 왜 한국에게 키가 추월당했을까? 또 한국인의 키 성장은 지금 몇 년째 정체 상태에 있으며 우리도 일본처럼 키가 오히려 줄어들까? 왜 국가마다 키 차이가 상당할까? 우린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죠. 그럼 한중일 삼국을 중심으로 예전 우리 선조들은 어떤 피치거를 가지고 있었는지, 왜 지금의 한국인이 삼국 중 가장 큰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에는 큰 키를 자랑하는 국가들이 있죠. 일단 조사기간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 1위의 국가는 네덜란드이죠. 2015년 네덜란드 남성의 평균 키는 185cm에 달해 압도적인 피치거를 자랑하죠. 그 외에도 상위 순위 국가들은 대부분 유럽의 국가들이 차지했으며 미국과 오세아니아의 백인족 또한 상위에 랭크되어 있죠. 그러면 원래 백인들의 키가 지금처럼 컸을까? 답은 노이죠. 우리가 거인처럼 생각했던 바이킹들의 평균 키는 165cm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200년 전 영국 남성의 평균 키가 168cm란 통계가 있으니 키는 생활 습관과 영양 공급 그리고 인종마다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의학적 정설이죠. 또 마사이족처럼 하위의 생활 수준에서도 180cm에 달하는 평균 키를 가진 유전적 특징 또한 무시할 수 없죠. 그럼 다시 한중일 삼국으로 돌아와서 고대 시대의 기록을 살펴보면 대략적인 피치걸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죠. 사마천의 사기에서도 동쪽에 동이족이 있는데 동이족은 활을 잘 쏜다, 말을 잘 타며 덩치도 크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 사람들이 중국에 비해 덩치가 컸음을 알 수 있죠. 또한 후한서에서도 부여 사람들의 키가 크고 몸집이 장대하며 머리털이 아름답다고 기록할 만큼 옛 중국인들과 비교해 키가 많이 컸던 것으로 보이죠. 육식을 즐기며 침대 생활을 했던 고구려인들, 무예를 숭상하고 운동을 즐겼던 생활 습관이 키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 추정하죠. 중국은 워낙 땅이 넓고 같은 한족이라도 북방계가 섞인 북쪽과 남방계가 다수인 남쪽의 키 차이가 커서 평균 키에 대한 기록을 가지기 힘들지만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을 기록하였기에 중간을 그들로 잡고 한민족은 그들보다 기골이 장대하고 외국은 아주 작다고 묘사한 기록으로 한중일 순서로 키 순위를 알 수 있죠. 현재를 제외하고 가장 큰 키를 가졌다는 청나라 말기에 중국인들의 키가 161cm라는 기록을 볼 때 중국인들은 조선인보다 작았던 것이 정설이죠. 또한 가야인의 유골을 분석한 자료에 대체로 키가 크고 뼈가 가늘며 쭈그리고 앉아서 일한 흔적이 없는 큰 키형 민족으로 분석되고 있죠. 경남 김해시에 출토된 성인 유골의 평균 신장은 남성 167.4cm, 여성 150.8cm로 조사됐으며 신라와 백제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죠. 고려인들의 평균 키는 남자는 162.2cm, 여성은 156.97cm였다는 유골 분석으로 키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죠. 아마도 육식과 침대 생활을 하였던 고대에 비해 채식과 좌식 위주의 생활이 키를 줄어들게 한 것으로 추정하죠. 또한 구한말 조선과 그 주변에 퍼져 사는 조선인들을 분석한 영국인 비숍 여사는 조선인들의 키를 164cm라 기록하고 있죠. 구한말에 조선에 와 있던 유럽인들이 조선인들의 피치걸이 훌륭하다는 기록을 남길 만큼 아시아에서 한국인들의 키가 컸다고 할 수 있죠. 그 당시 유럽도 지금과 같은 큰 키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 그렇게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죠. 일본의 키는 외국이란 단어가 말해주듯 키가 아주 작았다는 중국 사서에서 볼 수 있듯 1000년 전에는 140cm대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뒤 대륙에서 온 도레인들이 건너가 혼혈을 거치며 조선시대 때는 155cm 정도로 커지게 되죠. 그러다 2차 대전 후 고도 성장을 하며 많은 혼혈과 식생활 개선으로 한국인보다 키가 커지게 되죠. 현재 한중일 삼국도 산업의 고도화를 거쳐 지금에 이르고 신장이 많이 커졌죠. 한국은 175cm, 중국은 171cm, 일본도 171cm로 한국이 가장 크지만 한국과 일본의 키는 정체 상태이고 중국은 식생활 개선으로 계속 키가 크고 있죠. 과연 한국은 인종의 한계에 이르러 키가 멈춘 것일까요? 과학자들의 여러 견해가 있지만 한국인의 키는 아직 더 클 여지가 많다는 것이 우세한 견해죠. 일단 3개국 중 북방 몽골로이드 계통 비율이 많다는
유전적 특성이 키를 더 크게 할 수 있다 주장하죠. 한국인의 70%는 북방계이며 중국은 남쪽으로 갈수록 남방계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일본 또한 한국에 비해 높은 남방계 비율을 보이죠. 북방계 비율이 클수록 키가 더 큰 이유는 북극곰이 남방곰보다 큰 이유와 같죠. 추운 북쪽일수록 큰 덩치가 더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작은 이유 중 하나는 몸속에 유당분해 효소가 부족한 것을 들 수 있죠. 아직도 성인 중엔 우유를 먹으면 설사를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그 이유에 기인하죠. 동양인은 30살이 되면 유당분해 효소가 나오지 않아 우유를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한국인들은 유아기 시절부터 꾸준한 우유 섭취로 50대 이상에서도 유당분해 효소가 생기며 점점 우유를 받아들이는 몸으로 바뀌고 있죠. 중국인들의 상당수는 몸에 유당분해 효소가 없어 우유를 먹지 못하며 그 이후로 유일하게 중국 음식 중 발달하지 못한 것이 유제품이죠. 현재 한국인은 만주족과 몽골, 일본 순으로 유전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죠. 허나 중국 한족과는 상당한 유전적 차이를 가지며 언어, 생활 습관 등 비슷한 면이 별로 없죠. 한국이 자신들의 일부였다고 주장하는 중공. 그러나 우린 북방의 일원이었고 중국은 북방의 식민지로 수천 년을 살았죠. 단순한 키 차이에도 우리 역사가 숨어 있고 우리의 뿌리 또한 숨어 있죠. 우린 더욱 좋은 나라를 만들어 우리의 후손들이 더 좋은 영양과 생활을 영위하고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선진적인 나라를 만들어 옛 고구려 시대처럼 강대하고 당당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복된 역사입니다. 알람 설정,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